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미래별 신예 최강전 결승 2국 보내드립니다. 홍민표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결승 1국에서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신의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준 한 판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복잡한 바꿔치기 이후에 상대방의 진영을 어떻게 보면 진영의 술을 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결정타로서 승리를 거둔 그런 한 판이었죠. 네, 오늘 또 결승 2국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제2회 미래별 신예 최강전입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을 모두 맡았고요. 옥진석 구단 그리고 미래별 후원회가 후원을 맡았습니다. 네, 2013년 2호 입단자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신예 중에 신예들이 자신의 무예를 펼치는 그런 대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소중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우승 1,000만 원, 준우승 600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총 16명의 선수로 구성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9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고요. 중국, 일본, 대만에서는 각 2명, 그리고 와일드카드 1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선전에서 그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한국의 5명이 이제 출전을 했고 선발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시드를 받은 선수들과 각국 대표들이 이제 합류하면서 정말 이 본선 16강이 펼쳐졌었죠. 네, 작년 국내 대회에서 올해는 또 세계 대회로 발돋움을 했고요. 각자 2시간 1분 초읽기 3회, 점 6집 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16강전은 4개조로 나뉘어서 이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이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참여한 이 16강전에서 한국이 7자리의 티켓을 타냈고요. 중국이 이제 한 자리를 타내면서 8강전이 치러졌죠. 그만큼 16강전에서 한국 신예의 매서운 맛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는 또 중국의 장치룬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요. 네, 김명훈 선수, 정기 우승자 박재근 선수, 그리고 한승주 선수를 꺾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 역시 송사원 선수와 중국의 리웨이치 선수를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출전한 신예 기사 2명을 모두 탈락시킨 장본인이죠. 네, 박하민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결승 3번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결승 1국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먼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결승 2국이 또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뭔가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김명훈 선수가 줄고 선취점을 먼저 따내면서 그 선취점을 줄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수익기 싸움에서 박하민 선수가 정확한 수익기 능력을 보여주면서 약간은 만회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의 바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좌상기에서의 접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미래별 신예 최강전 결승 2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의 또 흑번으로 시작이 됐는데 박하민 선수는 흑번을 또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김명훈 선수 역시 흑번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것이 또 증명된 것이 상대 전적이 지금 현재 1승 1패인데 모두 흑을 든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 두 선수 작년 매지온배 4강전에서 맞붙은 경험이 있고요. 당시에는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는 이제 한국 랭킹 24위로서 상위권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고 바둑리거로 활동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하민 선수는 글쎄요, 이 선수 실력에 비해서 랭킹은 아직은 76위로 조금 낮은 느낌이 있는데 점점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올라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랭킹 차이가 심하게 나는 그런 전력이지만 실질적인 실력은 두 선수 간의 큰 차이는 없고 약간 종이 한 장 차이로 김명훈 선수가 앞서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결승전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매치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김명훈 선수가 1구 승리하면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고 오늘 봐도 역시 약간의 우세를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박하민 선수 지금 마지막 수 어디 있는 건가요? 격렬하게. 중앙을 또 붙여갔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우격다짐으로 중앙을 틀어 막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지금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흙은 지금 중앙에서 좀 집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쵸. 너무 두터워요. 이게 뭐 이렇게 따내져 있거든요, 지금요. 철벽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도 두터운 포진이 형성되어 있고 이 중앙의 주도권 그리고 발언권은 분명히 흙 쪽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눈에 보이는 실리가 100이 꽤 앞서 있을 거예요. 좀 계산을 해볼까요? 네, 12, 14, 20, 28, 30, 네, 40, 46, 52, 59에 사석이 6개 많아요. 65집이 나 있습니다. 22, 24, 30, 40, 50, 60, 네, 또 이쪽에 가능성을 좀 더 감안해 준다면 65집 가까이 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중앙에서 더 이상의 집을 낼 수 있느냐 네.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더 이상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백도 이쪽을 둔다면 불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좌상계에서 박하민 선수가 좀 실패를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큰 차이가 아니네요. 네, 이 자상 접전에서는 쌍방간에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한 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은 실리적인 이득을 챙겼고 흙은 이도를 버리는 과정에서 좋은 맥점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두툼을 얻었거든요. 네, 물론 이 석점 잡으면서 기존의 집도 지켜야 했지만 그것보다도 두텀을 얻어냈다는 것이 박하민 선수의 자랑이죠. 네. 네, 오늘 덱도 역시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초반 진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처음부터 한번 어떤 흐름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박하민 선수가 이 두 칸 굳힘을 보여주면서 네. 의욕적인 스타트를 끊었어요. 최근 알파오가 둔 수법인데 네. 이 수법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면서 이 장단점을 파악한 결과 충분히 들 수 있는 수법이다. 기존에는 이 두 칸이 분명히 이제 약점, 특히 이제 백이 나중에 이곳을 침투한다면은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귀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 있는 수법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였을까요? 최근 현대 바둑에서는 이 두 칸 굳힘이 잘 등장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알파고는 이 두 칸 굳힘을 또 다시 한번 제시했고 그것을 또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둘만한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인해 쓰여진 것 같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 초반 또 새로운 시도를 보여줬는데요. 네. 사실 이 한 칸으로 벌려둔 수가 다소 좁아 보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또 이게 절호의 자리였다고 하셨죠. 네, 뭐 일감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일감입니다. 그래서 이쪽 집을 지켜내면서 어떤 흙의 보가거든요. 하지만 백이 이쪽을 압박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수의 요철을 백이 차지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박하민 선수는 그 공수의 요철을 지키고자 이쪽 한 칸을 띈 것이고 반대로 이 우아기에 이제 미끄러져가는 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실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박하민 선수는 여기서 생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네, 바로 이 3-3의 침입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수를 보고 있었군요. 네, 만약에 이제 반발을 한다면은 지금 흑돌이 이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이곳 싸움이 흙이 꽤 유리한 싸움으로 펼쳐집니다. 네, 조금 더 진행을 시킨다면은 백이 바로 메어가는 것은 젖혀서 이제 잡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찝는 교환을 하고 나서 한 칸을 뜨면 흑은 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호의 끊임을 당한 백은 양쪽이 모두 곤란한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흙 한 점을 잡는 수단은 없을까요? 네, 지금은 이렇게 씌우는 것이 되면 좋은데 네. 네, 아, 보시다시피 탈출이 네, 되나요? 탈출이 네. 되고요. 이것이 아닌 뭐 단수를 치고 장문 역시 네, 끊겨서 돌파가 됩니다. 네. 역시 안 되고 또 다른 장문이 뭐 날일자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일로 둬도 안 되고 이렇게 둬도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명호 선수는 이런 진행을 선택할 수 없었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칸 뛴 수의 의미는 단순히 공수 요초가 아닌 이 3-3까지 3-3의 이득까지 계산한 네. 그런 수법으로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재밌었죠. 네. 이 어깨 짚음 수가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수냐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느는 수를 두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박하민 선수는 이런 수를 좀 예상을 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네, 이 어깨 짚음 수를 당했을 때 조금 당황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바로 막는 것이 이제 끊는 수로 인해서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게 축으로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환 덕분에 지금 축에 안 걸리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하민 선수는 실전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김명호 선수 이 눈목자 좀 재치 있는 수법으로 인해서 네, 귀에 이제 삶을 도모할 수가 있었죠. 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아하게 흙에 보관했던 흙 진영을 좀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파낸 다시 깨부신 김명호 선수가 조금이나마 기분 좋은 진행이 지금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김명호 박하민 선수는 선수. 이제 네. 사실 저라면 젖혔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젖힐 때 보통은 느는 발상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그림이 된다면 백의 이제 필승지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아마 여기서 끊는 수 등이 두려웠는지 이 선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아마도 이 끊는 수단을 좀 우려한 것이 아닐까 네. 싶어요. 하지만 뭐 제 생각에는 끊는 싸움이 백이 네. 못할 싸움으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충분히 백 세력권 안에서 전투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네.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명호 선수는 그냥 간명하게 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박하민 선수가 한숨을 돌려서 중앙 삭감을 오게 돼서는 어떻게 보면 균형이 좀 맞아갔고요. 자, 여기서 이제 두 선수의 심리전이 등장하는데 이 한 칸 뛴 수의 의미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영으로 진출해라는 것을 강요한 수고 네. 실전에 보시면은 박하민 선수는 이제 이 날짜를 두면서 이거 차단을 해라. 네, 일로 차단한다면은 그때 이쪽에 건너가겠다라는 이 교환은 분명히 흑이 이제 이득이거든요. 네. 그런 좀 심리전을 펼쳤었는데 서로의 뜻대로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세의 진행이 이어졌고 그쵸. 네, 이곳에서 반대로 끊었다면 반대로 저는 네. 끊는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제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밀었을 때 지금 다른 것은 젖히기가 백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쪽 호구를 두는 순간에 네. 이쪽 느는 수가 이제 생긴 거죠. 백이 잡는다면은 이쪽을 끊었을 때 네. 백이 다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흑보다는 백이 곤란한 네, 상황이 이 되는 두 점 건가요? 내지는 한 점은 네. 잡힌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진행을 그렸으면 어땠을까 생각했는데 아마 이 장면에서 흑이 는다면 백은 아마 이쪽을 끼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진행은 역시 단수 쳤을 때 흑이 잡히는 형태가 되고 흑은 연결하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치고 연결하고요. 백도 끊는 것은 이었을 때 수상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잡고 이 정도의 타협으로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흑도 이쪽 권리가 있거든요.
두텁게 처리가 된 겁니다. 흙도요. 그래서 이런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전과 비교한다면 이 방금과 실전, 네. 흙에게는 어떤 변화가 더 좋을까요? 지금처럼만 된다면은 제가 보여줬던 방금 진행이 더 괜찮았을 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박하민 선수는 반대쪽으로 끄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여기서 김명훈 선수가 이제 반발을 했죠. 젖혀 이어서요. 이제 뭐 감명하게 둔다면은 젖히고 잡을 때 이렇게 메워서 흙 석점을 잡을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한 점을 잡힐 수밖에 없고 흙이 두터워진 것이 불만이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김명훈 선수의 이 반격이 아주 날카로웠죠. 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좀 수익기가 서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박하민 선수가 최선을 찾아냈습니다. 네, 이쪽을 먼저 밀고 들어가면서 실전에 타협이 됐고요. 만약에 여기서 바로 막았더라면 패가 됩니다. 네, 이건 천지대패가 되는데 네. 한 패감도 없어요. 아, 흙이요. 물론 여기 네. 잡는 패감은 있는데 네. 여기 못 뚫리면은 이건 너무 난리가 나는 거라서 이 정도로는 뭐 수지 타산이 안 받습니다. 네. 네, 여기는 뭐 전체가 지금 다 얇아졌기 때문에 바로 막을 수 없었고 이제 느는 건 역시 젖히는 교환으로 인해서 한 수가 이미 는 겁니다. 네, 바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수가 는 네.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형태보다는 실전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키워주기는 어떻게 보면 맥점을 보여준 거죠. 자, 여기서 사실 이런 장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상당히 네. 좋은 맥점이 등장하는데 이 단순하게 여기서 그냥 술을 메웁니다. 술을 단순하게 메워요. 자, 지금 이 장면이랑 실전 진행이랑 잘 비교해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 맥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박하민 선수는 여기를 띄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메우는 것은 바로 이제 끊겨서 잡히잖아요. 네. 수를 늘리려면 이 교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늘어요. 마찬가지로 바로 끊는 수를 노린 거죠. 백은 그래서 하나 더 찔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았는데 자, 이 석점을 어떻게 보면 키워주기는 것을 강제시킨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뛰는 맥점은 상당히 네. 좋은 맥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맥점이니까요. 네. 그러자 이제 선수 교환들을 해두고 나서 입구자로 아주 단단하고 어떻게 보면 확실한 수법으로 백의 진영을 삭감해 가고 있는 장면이었고 그러자 이제 백도 지켜주기는 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지키는 것은 당장 지킬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중앙이 네. 너무 시커매지거든요. 맷집이 날지 상상이 잘 안 갈 정도로 큰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호 선수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삭감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네, 박하민 선수의 이 다음 한 수 상당히 네. 예측이 어려웠던 수였습니다. 다음 한 수가 이제 여기 붙이는 수가 나왔죠. 이제 물론 이렇게 한 칸 띄어도 이쪽을 막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력이 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실전에서는 이 붙이는 수를 보여주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바둑을 이끌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주 또 균형이 아주 팽팽합니다. 네, 이제 이 덤 이상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일견 보기엔 덤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백도 삭감을 선수로 하는 과정을 한 다음에 이쪽에 집을 불리는 수법을 차지할 수 있다면은 형세는 아직 어떻게 될지 오르이무중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중반이 이 김명훈 선수의 장기라면 종반은 또 박하민 선수의 장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하민 선수에게 턴이 넘어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대국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한국기원 2층 공개 해설장입니다. 옥진석 구단과 하우정 4단이 공개 해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네, 동갑내기 이제 80년생 동갑내기 기사이고 이제 친구죠. 아주 또 이 두 분 케미가 좋기로 또 유명하죠.
정말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머 감각이 뛰어난 기사인데 또 서로 또 잘 맞아요. 그게 네. 또 그런 의미에서 같이 방송을 진행했을 때도 좋은 효과가 많이 나왔고 지금처럼 이제 공개 해설장도 아주 유쾌한 분위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공개 해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생각보다는 조금씩 뚜껑을 이용해서 집을 돌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2회 미래의 별 신예 최강전 결승 2국이 벌어지고 있는 대국장입니다. 네, 김명훈 선수와 박하민 선수 모두 바둑판 앞으로 바짝 당겨 앉았어요. 네, 지금은 이제 동문서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하민 선수가 붙여가자 김명훈 선수는 이제 삭감을 서둘렀고요. 재차 젖히고 2단 젖히고 끄는 장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흑이 저곳을 끊었다는 것은 한 점을 잡아두겠다는 뜻인가요? 네, 이제 뭐 이 빵따냄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늘어야 되고요. 네, 이 한 점 잡겠다라는 생각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단수 친다면 이 한 점 나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이쪽이 있는 게 선수예요. 아, 그것이 또 선수가 되나요? 네, 나중에 젖히고 먹여쳐서 이제 잡으러 가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사활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늘어서 이었을 때 이쪽에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다 선수로 들어서 이게 선수가 아니라면 뭔가 붙인다든지 약점을 노릴 수가 있었지만 네. 이곳이 교환돼 있다고 본다면은 후속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으로 이 2점 잡힌 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박하민 선수도 이쪽에 얼마간의 집을 더 확보하면서 실리로 이제 이득을 보는 그런 장면이 30초. 되겠습니다. 하나, 둘, 네, 박하민 선수는 초읽기에 네. 돌입을 했습니다. 초였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 최강수는 느는 수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 수단은 구하기 쉽지 않고 이제 이쪽으로 수단을 구해야 되거든요. 이거 뭐 겁나서 이거 이 재능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네, 이렇게 단수까지 가능해서 살 수만 있다면은 이것은 김명훈 선수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변화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간묘하게 뭐 있고 나서 뭐 뛴다든지 혹은 이쪽을 이제 지켜간다든지 그런 진행을 선택하겠죠. 이런 바둑이 정말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개가를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계선을 그었을 때 뭔가 확신이 있는 경계선을 그어야지만이 승리로 갈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정확한 형세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계선을 선을 쫙 그었다. 그러면 그 선 그은 것은 물릴 수가 없거든요.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패착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 이 정확한 형세 판단을 기반으로 한 이런 판단력이 또 네.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김명훈 선수 스타일상은 뭐 이거 갈 것 같은데 네, 뭐 여기까지 해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의 선수가 아니라면 이 붙이는 수가 딱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를 둘 때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먹여치고 환격이 되네요. 단치고 네 이렇게 잡는다면은 네, 뭐 물론 기는 잡을 수 있어도 하변이 초토화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선수예요. 젖혀서 잡으러 가자는 수법이기 때문에 네, 백도 이렇게 함부로 이 맥점을 구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교환을 생략하고 일로 싸움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바로 승부가 돼버리는 거죠. 네, 지금은 네 간명한 길을 선택을 했네요.
형세가 이 정도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늘 바둑은 아무래도 개가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박하민 선수의 장기가 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제 뭐 두 선수 인터뷰에서도 장기전이 되었을 때, 개가바둑 되었을 때 박하민 선수 쪽이 좀 더 부가 있다, 좀 더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셋, 넷,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차이가 아주 미세한 차이일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김명호 선수가 유리한 상황에서 끝내게 돌입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박하민 선수가 그거 뒤집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미세한 승부로 이어졌을 때는 좀 더 박하민 선수가 힘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또 이 기사를 보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었는데 이 일본에서는 이 대국 중에 스마트폰 사용이 이제 금지가 되었다고 해요. 네, 네, 아무래도 딥젠고 그 젠이 인공지능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용화가 되면서 일본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젠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부정행위다라는 것이 이제 명백해졌기 네, 때문에 둘,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폰, PC, 뭐 태블릿 등을 여섯, 중간에 사용하는 것은 여섯, 부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두 규정이 번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아무래도 당연히 이 대국 중에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이 휴식 시간 이런 때도 네,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쵸. 또 그리고 또 화장실 가서 네, 네. 흔히 말해서 화장실 스킬을 보여주면은 또 이게 좀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인공지능은 형세 판단이 또 정확하잖아요. 네. 사실 이런 장면에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쵸. 뭐 몇 퍼센트 네. 누가 유리하다. 네. 이제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텁게 꼬부려 가면서 흑의 중앙 세력을 하나, 이제 제한해 나가고 있고요. 셋, 넷, 네, 다섯, 두 선수 여섯, 집의 경계가 일곱, 아직은 확실치 여덟, 않기 때문에 네, 이 작업을 좀 해 나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박하민 선수도 삭감을 서둘렀습니다. 반대로 그 자리를 백이 둔다면은 백집이 아주 꽤 크게 부풀러 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큰 자리를 선점을 해가고 있습니다. 미래별 신의 최강전 결승 2국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명훈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결승 2국입니다. 이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형세가 아직은 네, 오리무중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수를 박하민 선수가 이제 이곳을 두면서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한 칸이 또 선수예요. 아주 끊고 누는 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수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발만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두 발까지 전진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도 받아둬야 할까요? 글쎄요. 이제 밧잔이 뭐 받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밧잔이 자체 한 방이 당한 느낌이고 사실 기세로는 여기 단수를 치고 싶거든요. 네. 이 자리도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근데 뭐 가치가 어느 곳이 더 큰지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미세한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둑이 됐습니다. 형세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21집, 27, 37, 38, 40, 네, 50,
속집이 강합니다. 56, 58, 60집. 이 좀 강한 형태고 네. 백은요. 12, 14, 20, 24, 30, 8, 네, 사소하게 지금 5개, 53집, 58대 53. 네, 역시 지금 미세한 흐름으로 네, 네. 치러지고 있죠. 흔히 덤승부라고 하죠. 네. 덤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 정도의 그렇죠. 차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수도 때는 이제 둔 쪽이 좋아 보이고 네. 흑이 되면 흑이 좋아 보이고 백이 되면 백이 좋아 보이는 이제 그런 바둑이 돼버렸습니다. 시속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네, 김명훈 선수 받아두지를 않았고요. 역시 단수를 쳐서 네, 단수를 상당히 선택을 큰 했습니다. 자리예요. 이 반대로 흑이 는다고 본다면요. 여기에 이미 석집 차이가 나고 백이 따내는 것이 넉집. 그리고 이 발전 가능성이 또 차이가 나고요. 또 이쪽 중앙에 대한 영향력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50초. 놓치고 싶지 않은 큰 자리였습니다. 둘, 셋, 넷, 자, 다섯, 여기 한 여섯, 칸 한번 띄워보고 일곱. 싶은데요. 여덟, 아홉, 네, 그렇죠. 네, 역시 뛰어가죠. 네, 상당히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김명훈 선수의 얼굴이 점점 더 이 상기되어 보이는 것 같은 것은 제 느낌 탓일까요? 이게 뭐 사실 이 정도 진행이 되면은 네. 유불리와 상관없이 선수들이 좀 많이 상기가 되고 좀 힘들어할 만한 그런 시점입니다. 또 집중력 역시 조금씩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좀 더 집중력과 인내력을 발휘해야만이 끝까지 이제 완주할 수 있는 네. 그런 바둑이죠. 2시에 대국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벌써 네. 거의 4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참 큰 곳은 많아 보이고 네. 그 가치 판단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수익기 바둑보다 네. 이런 좀 계산력을 발휘해야 되는 바둑이 더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장긴 박하민 선수는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네. 김명훈 선수는 그것을 너무나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뭐 끝내기로 큰 곳이라면은 뭐 50초. 이제 이 자리가 상당히 큽니다. 둘, 셋, 나중에 이제 이쪽 나가는 수를 엿보고 있는 거죠. 넘어가는 수가 있을까요? 일곱, 젖히면요? 여덟. 네, 이렇게 뭐 최강으로 반발에 간다면 네, 이렇게 잡고요. 네. 이 잡으러 가려면 이제 이렇게 둬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치중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칸 뛰면은 이제 이쪽과 건너가 버려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정말 두터움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끝내기로 상당히 큰 자리고요. 네, 지금 자리 역시 뭔가 부풀려 올리면서 중앙 쪽을 도리를 하나라도 더 가는 것이 좀 더 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큰 자리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이런데 한 칸 뛰는 자리도 좋은 자리고 이 잡는 자리 역시 상당히 큰 자리고 여차하면 일로 단수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밀고 들어가서 네. 만약에 흑이 이었을 때 받아야 한다면은 이 밀고 들어간 끝내기는 백이 두 집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내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두 곳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백이 네. 중앙을 뛰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 한 점을 잡는 수는 몇 집이다 이렇게 딱 계산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중앙은 네, 도대체 몇 집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중앙이 이제 어렵다고 이제 네. 말씀드리는 거고. 이럴 때는 좀 현찰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되게 집 계산이 가능한 자리를 잡는 네. 것이 좀 나은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 중앙의 가치는 아직 그 인간의 눈으로서 이제 중앙의 가치는 확신이 없습니다. 감은 네. 있거든요. 네. 이 정도는 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감은 있는데 그것이 정밀하게 맷집이다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네, 알파고는 이제 그것을 이제 안다고 하니까 네. 그것이 좀 경이로운 거죠. 이 알파고가 만약 상용화가 된다면 이 형세 판단 기능 꼭 가지고 싶네요. 아, 그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백의 삭감도 삭감이지만 뭔가 이제 나중에 약점을 노리고 있어요. 끊는 것과 뭐 이런데 치중, 혹은 입구자 같은 것도 다 선수로 듣거든요. 반대로 백이 이제 뭐 이쪽은 안 두겠지만 이쪽으로 왔을 때 그래도 10집 정도는 확보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열붐이 남아 있어요. 이것만 두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기에는 또 끊는 약점이 또 있고 백이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호 선수는 끊어 잡은 이유는 실리도 아주 크지만 나중에 이쪽도 째는 수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네, 흙이 뭐 받자니 이게 다 찔리고 또 받아야 돼요, 여기를요. 그러면 여기 둔 수가 아주 쑥스러워지죠. 네. 하지만 이제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더 강력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중앙에서 응수를 해 가는데요. 네, 뭐 받아준다면 활용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지만 뭐 박하민 선수가 그냥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뭐 해달라는 대로 다 받아주자니 자기는 공배 연결이고 백은 그래도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반발을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끊는다든지 이쪽을 끊어서 둔 자체가 이제 나중에 이쪽이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네. 이 교환 자체가 흙은 이득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백도 이제 뭐 고지고대로 이렇게 같이 차단은 안 해줄 거고요. 뭐 일로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50초. 손을 뺀다든지 둘, 뭐 이곳 지킨다든지 그런 진행을 생각하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차단이지만 좀 더 강력한 차단을 했습니다. 네, 만약 백이 막아간다면요? 이 끊는 수가 가능한가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끊는 수가 된다고 본 건데 네. 백도 차단을 합니다. 흑도 차단이 됐어요. 그럼 이 안에서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어떤 수단이 있을지. 네, 그냥 간명하게 두네요. 네. 김명호 선수는. 네, 방금 모양은 이제 이런데 글쎄요. 확실한 수단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이런 데가 듣는다면 이제 나와 끊었을 때 수가 성립하죠. 아, 수가 네, 네. 찔렀을 때 이쪽 단수를 쳐준다면 이제 맛보기가 되죠. 네. 안 쳐주자니 뭐 연단수기 때문에 좀 맛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영하는 손놀림을 본다면은 김명호 선수는 내가 우세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듣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최강의 수법보다는 좀 간명한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네, 네, 김명훈 다섯, 선수 어제 결승 여섯, 1국에서도 일곱, 또 초읽기에 여덟, 몰리지 않았었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갈짓자 행마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네. 평소라면은 이제 좋지 않은 행마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뚫어서 효율적으로 연결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네요. 이 두 점 잡을 수가 있죠. 아, 연결이 안 되나요? 네, 이거는 네. 이제 백이 더 크게 잡히기 때문에 네. 있는다면 흙이 당장 또 여기 두지 않아도 돼요. 뭔가 이쪽에 반격을 더 생각해 본다든지 손을 뺀다든지. 뭔가 이 중앙의 흑돌 세 점이 점점 고립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세 점이죠? 이 세 점이요? 중앙에- 네. 이 세 점이 뭐 잡힐 리는 없을 겁니다. 물론 근데 이런 식으로 돌파당해서 열버진다는 것 자체가 네. 이런데 백돌이 왔을 때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흙집을 기대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것은 맞아요. 바둑이라는 게 이제 서로 이제 주고 받는 거잖아요. 네. 흙은 이쪽을 깨면서 어떻게 보면 백의 진영을 부시면서 얻어낸 것이 있고
백교 돌파하면서 이제 뭐 한 점을 잡는다든지 혹은 이쪽에 대한 두텀의 가치를 얻어냈다든지 그런 것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 손실은 흑으로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득실 차이가 어느 쪽이 더 이득이었는지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실력이거든요. 지금 두 선수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박하민 선수가 지금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일단 눈에 보이는 득을 확실히 봤습니다. 어쩌면 박하민 선수는 지금쯤 좀 계산서를 뽑아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뭐 초읽기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결정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진행을 그렸던지 확신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불리한 바둑에서 이제 만만치 않은 바둑으로 추격을 했다라는 것을 느끼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자체로 연결이 됐어요. 이제 백이 차단하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제 붙이는 맥점이 있죠. 네, 이것은 백이 잡힙니다. 끼우더라도 뭐 단수 치거나 이쪽 치거나 마찬가지로 잡히죠. 네. 자체로 확실하게 연결을 해 두었고요. 네, 그렇다면 다음 한 수는 역시 중앙이 될까요? 뭔가 50초. 중앙 쪽이 둘, 셋, 그래도 네, 뭔가 크지 않을까 다섯. 싶은데요. 여섯, 일곱, 물론 집으로 만들기에는 힘들어요 지금. 아예 이쪽을 지키네요.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이쪽 그렸을 때 네. 이런 데 입구자만 가더라도 또 물러나야 되고 동시에 약점이 또 노출되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쪽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라는 것이 박하민 선수의 생각이네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아, 그쵸. 역시, 그게 문제입니다. 네, 역시 찔러 가죠. 이 이제, 한 점을 네. 잡는 수단은 없을까요? 잡는 수단만 있다면은 네. 좋겠지만 그런 수단이 있다면 김명훈 선수가 거기 안 놓겠죠. 그렇죠. 네, 딱 봤을 때 이거 장문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이 약점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쏙쏙쏙쏙 다 뚫고 네. 나서 뭐 이렇게 끊어가면은 이을 수가 없습니다. 잡히죠? 지금 여기서 좀 괴로운데요. 네. 이 수가 좀 괴롭습니다. 결국 뒤로 받아둬야 하는 정도인가요?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이 눈물을 머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의 후퇴는 50초. 하나, 정말 하고 싶지 네.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넷, 달리 방도가 다섯. 없어 보여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네, 아슬아슬을 아슬아슬하게 또 작점을 했습니다. 네, 선수 교환이죠. 네.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물러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돌파는 되지만 이게 돌파라고 말하기가 좀 쑥스럽거든요. 이게 뭐 다 이쪽 연결되어 있고 네. 이거는 자기 진영 스스로 부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차마 이렇게 두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야 돼요. 여기 갈라나가는 네.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뒤로 받아둬야 하는데요. 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이렇게 50초. 되면은 하나, 둘, 이 집이 셋, 다 깨졌어요. 이쪽 가능성이 다섯, 선수로 깨졌단 말이죠.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아, 조금이나마 더 지켜내기 위해서 단 두 집이라도 네. 더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둔 겁니다. 이 한 방 자체가 꽤 아프게 작용했죠. 이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요. 네, 이 잽이라고 할까요? 이 네, 엄청난 한 방의 펀치보다는 이 자잘한 이 잽에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또 네. 큰 싸움도 그 자잘한 네. 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거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자잘한 잽이라고 하는데 그게 반집 한 집만 당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 기사들 사이의 그 대국에서는 치명적으로 또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아픔을 느끼는 거죠. 지금도 박하민 선수가 시간 연장치 한번 쓰고 네. 마지막 선택할 때까지도 이제 뭔가 가슴은 여기 두면 안 될 것 네. 같은데 머리가 시키니까 하셔서 두는데 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김명훈 선수가 이런 잽에 또 일가견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네. 보통 이제 파이터들이 처음부터 이제 강펀치를 쓰는 게 아니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끌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펀치를 휘두르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박하민 선수의 반발을 유도했고 그 반발이 이루어진다면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전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명훈 선수가 자신 있어야 할 만한 그런 수법이 등장한 겁니다. 또 이렇게 조금씩 물러서다 보면 그 차이가 또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누적되는 순간에는 네. 그게 상당히 아프게 작용하죠. 자,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물어본 거예요. 공배로 연결할 것이냐? 네. 뭐 연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면 연결이죠. 근데 한 가지 고민되는 게 뭔가 여기 이런 거 선수고 이런 거 선수인데 네. 잡으면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수익기를 또 해보고 싶거든요.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 잡히는 가치와 이 잡히는 가치는 비슷하고 백도 이쪽 활용을 통해서 뭐 있는다면 여기까지도 듣거든요. 그래서 흙이 어떻게 보면 이런 교환들 자체가 악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악수 교환을 하면서까지 이 두 점을 잡을 것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50초. 하나, 둘, 그래도 셋, 공배 연결보다는 다섯. 잡는 게 나을까요? 근데 잡는 다음에 여기 또 째는 수는 사라졌기 때문에 글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붙여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네, 이거는 뭐 잡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거죠. 네. 네, 그래도 백진영을 많이 삭감하고 이 두 점을 잡았습니다. 실리적인 이득은 박하민 선수가 분명히 봤어요. 자, 아까 여기 21집이었는데 이제 24집으로 풀어놨고 네, 여기는 8집 정도로 봐야겠네요. 32, 42, 44, 45, 54집. 네, 자체로는 60, 1, 2밖에 못 봐주겠습니다. 확정가는요. 네. 18, 20, 26, 28, 30, 32, 34, 52, 54, 55. 네, 55, 6. 그래도 네. 여전히 미세한 거는 사실이네요. 55대 61집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백이 이쪽을 온다는 가정하에 흑이 61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흑선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정확히 세지 않았던 부분이 백이 이쪽에 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단 한두 집이라도 백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 또 잡는 또 맛이 있었기 때문에 수단이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2집 정도 봐야 됩니다. 일단 덤이 그래도 여전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바둑으로 보여지네요. 네. 백이 곳곳에 좀 늘어날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형세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국가대표팀에서 네. 선수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요. 네. 홍민표 구단 예전에 네. 신인 때 공부할 때와 또 환경이 어떤지도 좀 비교를 하게 저요?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노느라 바빠가지고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부터 또 열심히 했던 꾸준히 하고 있는 기사가 박영훈 구단이라든지 네, 원성진 구단, 뭐 최철환 구단 등 이제 있잖아요. 그 80후 세대들이 있고 네. 지금 뭐 90후 그리고 2000후까지
국가대표팀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부량 자체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스템 면에서도 국가대표팀 시스템이 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이 경쟁 체계가 더 치열해요. 어떤 의미냐면은 네. 이제 80년대생이 입단했을 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두턴층이 아주 형성되는 시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단을 하면 바로 성적을 내는 그런 네. 선수들이 가능성이 많았는데 높은, 네. 요즘에는 이미 80후 세대들이 두턴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90후, 2000후가 이제 등장하면서 네. 그 벽을 뚫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실력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세대들에 비해서 더 강하고 노력도 훨씬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뭐 송아지 삼총사라든지 그런 그 정도의 성적과 포스를 지금 못 보여주는 것이 그런 의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부하는 환경 자체는 네. 지금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이죠. 네. 서봉수 구단이 네. 네, 요즘도 국가대표팀 네. 연구실에 자주 나오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 인터뷰를 한번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당시 서봉수 구단이 입단했을 당시와 너무 비교했을 때 이 환경이 너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아, 너무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네. 그때 당시엔 더 비교가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갓 자라고 있는 신예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들의 수법을 보고 네. 느끼고 네. 공부하고 그런 다섯. 것들은 여섯. 어떻게 보면 네. 전에 없었던 여덟. 그런 환경이라고 아홉.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끼리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무대와 자기들끼리 또 대국을 많이 하잖아요. 네.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결투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환경과 네.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뭐 공동 연구 막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충암 연구회부터 시작해서 네. 존재하긴 했었지만 체계적이지 않았고 일주일에 그래봤자 뭐 한두 번 정도 네. 느낌이라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당대 고수들의 수법들을 많이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 많이 신예 기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죠. 뭐 환경은 좀 좋아지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신입 기사들 입장에서는 또 이 무대가 그렇죠. 마땅치 않은 만큼 또 아쉬운 네.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기사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도 성적을 내고 어떻게 보면 기량이 네. 늘었던 것이 시합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네. 시합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최고의 공부거든요. 그 바둑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복기를 함으로써 얻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뭐 연습 바둑을 둔다든지 단순 공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더 크고 그리고 그 증폭하는 증폭력이 상당히 네.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한 번에 시합을 두는 것이 더 자신에게 더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 거죠. 또 이 KB 리그가요. 네, 선수 선발이 모두 네, 이 지명 아닌가요? 그쵸. 뭐 바둑 리거는 다 지명이고 퓨처스 네. 리거를 이제 한 명 선발하는 퓨처스 리거도 2명까지는 지명입니다. 네. 그리고 한 명만 예선전을 통해서 선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지명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이 두각을 나타내는 혹은 또 활약을 보여주는 이런 계기가 또 있어야 하는데 네, 1월 무대가 마땅치 않으니까요. 그쵸. 이게 정말 보석인지 조약돌인지 네.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무대가 없었기 때문에 신예들의 그 등용문이 좀 적었던 건 사실이고요. 사실
바든리그 감독들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데이터로 딱 봤을 때 네. 그리고 랭킹으로 봤을 때 명백히 이제 앞서고 있는 선수가 있고 이 검증되지 않은 네. 신예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신예들을 뽑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심정을 그래도 느낄 수는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미래의 별이라든지 음. 신예들이 자신의 기량과 어떻게 보면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은 사실 작년에 최지영 선수가 미래의 별 준우승하고 바둑리거로 네. 발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성적까지 거뒀어요. 신인상까지 거머쥐었죠. 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하민 선수도 작년에는 이 퓨처스 리거로 활약을 했지만 또 이번 미래의 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네. 때문에 올해는 또 KB 리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죠. 네, 이제 종반전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